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현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새해 들어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듣지 않고 알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편향된 소식을 전하는 매체나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같은 사안을 저렇게 다르게 해석하는구나 하는 신기함이 들 때도 있지 않은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같은 상황이고 같이 경험했는데도 각기 해석하고 반응하는 정도가 달라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생각이 존중받지 못해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는 사례는 흔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피해야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합니다. 종교, 정치, 성에 대한 주제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시각과 생활 양식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쟁적이거나 편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1월은 많은 사회단체에서 총회를 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사안을 전체 논의 및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조직의 1년 사업과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죠. 정관 개정, 조직 신설 및 통폐합과 같은 사안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인준 및 승인 절차들이 요구되기도 하죠. 총회를 참석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생각이 다르거나 주장을 할 때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방어적인 의견 개진으로 총회장이 어수선하거나 심지어는 불쾌감을 가질 정도의 현장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오고 가고 참석한 사람들의 선택이 존중받아 결정되는 과정이 물론 쉽지도 않지만 또 상호 존중적이지도 않은 사례를 경험하게 되면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잘 말하고 잘 듣는 것의 중요함과 실천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첫 곡 듣겠습니다. 오펜바하의 천국과 지옥 서곡 중 캉캉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첫 번째 소식은 기후변화와 허위 정보의 범람이 향후 10년 내 글로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세계경제포럼이 경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잘 알고 있죠. 세계경제포럼 WEF가 지난 1월 10일 발간한 연례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학계, 정부, 시민사회의 위험 전문가
1,490명을 대상으로 단기간과 장기간의 글로벌 위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단기간은 향후 2년 내를 얘기하고 장기간은 향후 10년 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중 63%가 향후 10년 내에 글로벌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중 30%는 앞으로 2년 내에도 글로벌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해요. 보고서는 글로벌 재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 국내 총생산과 인구, 천연 자원의 상당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글로벌 위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글로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단기간과 장기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앞으로 2년 내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험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2년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선거가 예정돼 있고 유권자가 무려 약 30억 명에 달하는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선거의 해를 맞아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 수립된 새 정부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이에 반발하는 폭력 시위와 혐오 범죄, 테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음악 듣겠습니다. 바그너의 발키리의 비행입니다.
2년 내 두 번째로 글로벌 위험은 극심한 기상 이변이 꼽혔다고 해요.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산불,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 때문에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는 이 순위에 10년 만에 진입해 4위를 기록했는데 인공지능 발전으로 사이버 공격이 더욱 빨라지고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무력 충돌이 새롭게 단기간 글로벌 위험 5위에 올랐는데요.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이미 진행 중인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단기간에 글로벌 위험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각각 7위와 9위에 올라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작은 서곡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논의된 장기간 글로벌 위험에 대한 예측에서는 기상 이변이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지구 시스템의 심각한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 천연자원 부족과 오염 등으로 이어져서 환경 관련 위험이 4위와 10위로 높은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 같은 차이는 응답자들이 환경 관련 위험, 특히 생태계 관련 위험을 당장 시급한 문제보다는 장기적 문제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응답자별로는 정부와 시민사회는 환경 위험을 단기간 위험으로 보지만 민간 부분은 장기간 위험으로 본다는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 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개입 시점을 놓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사디아 자히디 세계경제포럼 이사는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앞으로 10년간 여러 미래가 가능하다며 이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주지만 희망의 여지도 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은 오는 1월 15일부터 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으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중동 지역 지도자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 정치권과 경제 분야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제적인 큰 행사입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사라사테의 까르멘 환상곡 작품 번호 25 서곡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은 63-생활권 H2, H3 아파트가 제때 사전 방문 미실시로 과태료 총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인분 등을 발견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세종시 6-3 생활권 아파트에 대해 세종시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용 승인을 안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갈수록 불거지자 11일 설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6-3 생활권 H2
H3 블록 사업 주체의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세종시가 문제의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전기, 수도 공급 등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입주 예정자들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하네요. 세종시는 이어서 입주 예정자 중 일부는 당초 일정대로의 준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 사용, 부분 사용 허가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답니다. 시는 또 관계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담회 개최 등 중재 역할도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사전 방문 재실시에 대한 입주 예정자의 요청 사항을 사업 주체 측에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사용 검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편 6-3 생활권 아파트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일인 오는 31일에 45일 전인 지난해 12월 17일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현장 여건을 이유로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가 입주 전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 검사를 받기 전, 즉 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에 사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준비한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피아졸라의 망각입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재현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봐요 코너입니다. 함께 알아봐요 코너에서는 세종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성역에서 반석역 구간에 신규 급행버스 도입이 필요하고 일부 버스 노선에 급행버스를 도입해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의 대중교통 버스 분담률은 현재 약 10%에 불과해 기존 목표치인 70%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생각한다면 이 같은 급행버스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유승규 박사는 세종시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 확정 전 효과 분석을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세종교통공사와 세종교통의 주요 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했는데요. 기존의 노선의 급행버스 도입 시 버스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해 배차시간 간격이 좋아지면 이용객들의 이용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비용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오성역에서 도담동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 대평동 터미널과 반석역 구간에 신규 급행버스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급행노선 도입 가능한 노선 분석을 위해 오전과 오후 첨두 시간대 승하차 수요를 바탕으로 버스 추월이 불가능한 기존 BRT 노선을 제외하고 601번과 801번, 991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했다고 해요. 601번 노선의 경우 시간당 운행 대수는 총 5대로 이 중 완행은 4대, 급행 1대를 1 안으로 분석한 결과 801번과 991번 등 3개 노선을 총합하면 현재 추정 총시간이 9,660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급행 노선을 도입하게 되면 통행시간이 218시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안으로는 601번 버스의 경우 총 5대 중 완행을 3대로 줄이고 급행버스를 2대로 늘려서 801번과 991번 등 3개 노선을 종합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통행시간이 약 95시간 단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의 경우 완행버스의 대기시간 증가로 인해 오히려 전체 통행시간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해요. 이 같은 데이터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것이라고 하네요.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연구진은 또 버스 정류장별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승객이 승하차를 했는지 분석 자료도 내놓았는데요. 반석역의 경우 일주일 동안 약 2만 8천여 명이 승차했으며 전체 통행 중 7.47%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반석역 다음으로 오송역, 조치원역에서 승차 통행이 많았고 도담동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하차의 경우 태그를 안 하고 하차한 건수가 가장 많은 8.7%인 32,500명이었으며 반석역에서는 약 8.2%인 3만여 명이 하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오송역과 도담동, 조치원역에서 하차 승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거고요. 오전 첨도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를 보면 반석역과 도담동, 오송역에서 가장 많은 승차가 이루어졌으며 하차는 반석역, 오송역, 정부 세종청사 순이었고요. 정부 세종청사 하차 통행이 많았던 것은 오전 첨도 시간대에 반석역과 오송역을 통해 정부 세종청사로 출근 통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오후 첨도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의 경우 오전과 같이 반석역과 오송역, 정부 세종청사에서 많은 승차가 이루어졌으며 하차는 반석역, 오송역, 도담동 순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승차 분석을 읍면동으로 살펴보면 어진동과 조치원읍, 나성동 순이었으며 하차 분석은 어진동과 반석동, 나성동, 도담동 순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내 이용 노선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은 B2 노선으로 전체 노선의 16%를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601번 10%, 1000번 9%, 222번 7%, B0 6%, 801번은 5%의 이용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운동에서 아름동, 종천동, 새롬동, 한설동, 대평동, 대전을 경유하는 1004번은 통행자의 40%가 반석역에서 승하차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유 박사는 급행버스 도입으로 통행시간 절감 효과로 인해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수요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존 버스 노선에서 완행버스 감차를 통한 급행버스 증차는 이용객의 대기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차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대부분 단거리 통행이 많은 버스 노선도 많기 때문에 일부 노선의 경우 노선 단축을 통한 배차 시간 단축도 필요하고 대중교통 개편 시 소외 지역인 읍면 지역이나 조치원 행복도시 간의 광역 노선버스 신설 등 대중교통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선 분석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폴 모리아가 연주한 이사도라입니다. 참 좋네요 코너입니다. 참 좋네요 코너에서는 세종시 메세나 협회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지난 10일 공동으로 문화 메세나 예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날 행사는 주요 참석자 소개와 양 기관 대표자의 인사말이 있었고요. 2023년도 문화 메세나 성과 공유가 있었고요. 감사패 수여와 만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세종시 메세나협회 이두식 회장은 후원기업과 문화관광재단 그리고 메세나협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전국적인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세종메세나 4년간의 운영 소회를 밝혔다고 합니다.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김종률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재임 기간 중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세종메세나 창립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지역 후원 기업이 문화도시 세종 조성에 동참하는 모범 사례를 창출할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르다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메세나 협회는 세종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 잡은 여민락 콘서트를 비롯해서 2023년 신규 사업인 시크릿 콘서트 등 세종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 향유를 위한 후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메세나 협회와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세종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메세나 사업을 협력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음악 듣겠습니다. Mercy Cherry.
이제 2024년 1월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올해 시작했던 그 마음은 어떠신지요? 그 처음 계획했던 그 마음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시작을 못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문제연의 광장에서 세종시하고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소식들을 여러분한테 전하면서 많은 소식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뉴스들은 안 들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떤 뉴스들은 들으면 더 속상한 뉴스도 있고 또 피하고 싶은 소식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소식들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조금은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시민들한테 필요하거나 유익하거나 아니면 꼭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소식들 위주로 전하려고 합니다. 부족함이 있겠지만 여러분께서 현재 들으시기만 하지만 나중에도 참여하시면서 또 게시판에 여러분이 글을 올려주시거나 하면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서 세종시의 소식을 듣는 역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역할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